이 이야기는 오래 멈춰있던 엄마와 딸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모서리에 붙은 과자 스티커, 그리고 부엌에서 천천히 데워지는 된장 냄새. 오늘 밤 우체통 앞에서 왜 발이 멈췄는지 그 자리부터 따라가 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느덧 60대 후반에 접어든 박미경의 손끝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낡은 상자 속 종이 한 장을 들어올리는 순간만큼은 조심스러웠다. 먼지 쌓인 다락방,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편지였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순간 미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딸, 지혜의 글씨였다. 20살 무렵 지혜가 집을 떠나던 날밤 미경은 딸의 방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고이 접어 상자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딸의 마음을 들여다볼 준비가 안 되었던 걸까? 아니면 그 안에 담겼을 원망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걸까? 미경은 편지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제야 이토록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편지를 다시 마주하게 되다니. 겉봉투를 뜯자 익숙한 듯 낯선 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저 엄마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바랬을 뿐인데. 문득 미경의 눈앞에 흐릿한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늘 바빴던 식당 일, 그리고 그 속에서 딸에게 쏟아부었던 지나친 기대와 서툰 사랑. 미경은 자신이 지혜에게 주었던 수많은 상처들을 떠올렸다.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딸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강요하고 억압했던 건 아닐까. 편지 속에는 미경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지혜의 아픔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엄마의 진심을 갈구했을지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는 미경이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깨달음이었다. 정말이지. 미경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가슴에 품었다. 이 편지가 과연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모녀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아니, 글쎄, 어쩌면 이 편지는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몰랐다.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미경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와 함께 뭐랄까 먹먹함이 차올랐다. 1장 붙이지 못한 편지. 미경은 낡은 상자 속에서 편지를 꺼내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돋보기 없이는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나이가 되었지만 딸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만큼은 희미한 불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눈에 박혔다. 편지 봉투를 뜯는 손이 여전히 떨렸다. 20살. 지혜가 20살이 되던 해였다. 대학에 합격하고 며칠 뒤 딸은 서울로 떠났다.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며 그렇게 훌쩍 떠나버렸다. 미경은 그때 딸의 뒷모습을 보며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딸은 좀처럼 연락이 없었고 어쩌다 전화를 해도 짧은 대화만 오갈 뿐이었다. 편지 속에는 미경이 차마 마주할 수 없었던 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늘 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그건 마치 제가 엄마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저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바랬을 뿐인데 미경은 편지를 읽다 말고 잠시 숨을 골랐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래, 그랬지. 자신은 늘 딸이 최고가 되기를 바랐다. 남들보다 더 잘하고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그게 다 딸을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식당 일을 하며 힘들게 번 돈을 딸의 학원비에 아낌없이 썼고 딸이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노심초사했다. 딸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기뻐했지만 혹여 성적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는 말 뒤에는 그러니 엄마를 실망시키지 마라 는 무언의 압박이 숨어 있었다. 미경은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지. 그때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엄마는 제가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저는 피아노보다 그림 그리는 걸 더 좋아했어요. 엄마가 사준 피아노는 늘 무겁고 부담스러웠어요. 엄마가 제 그림을 보면서 이런 걸 그려서 뭐하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슬펐어요.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그저 엄마가 바라는 저의 모습을 강요했을 뿐. 미경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그림이라니. 딸이 그림을 좋아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피아노 학원에 보내면 딸이 좋아할 줄 알았다. 남들 다 하는 피아노, 딸도 당연히 좋아할 거라 생각했다. 딸의 그림을 보며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딸에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미경은 자신의 무심함에 그리고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지난 세월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딸은 그 작은 상처들을 마음에 품고 혼자 얼마나 아파했을까. 엄마라는 이름으로 딸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던가. 딸의 작은 어깨가 그 무게에 짓눌려 휘청거리는 듯 했다. 미경은 편지를 든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미안하다,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미경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엄마가 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이 편지를 엄마가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 미경은 그 두 글자에 무너져 내렸다. 딸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딸의 마음을 오해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단절된 채 살아왔던 것이다. 미경은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흐느낌은 곧 통곡이 되었다. 늦은 후회였지만 이제라도 딸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 편지가 자신에게 온 것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경은 축축해진 편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딸에게 이제라도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장 흐릿해진 식탁의 기억. 미경은 편지를 읽은 후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식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한때는 매일같이 따뜻한 밥과 국이 오르고 딸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었다. 지금은 그저 덩그러니 놓인 나무 조각일 뿐 생기 잃은 채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미경은 식탁 모서리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매끄럽던 나뭇결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거칠어져 있었다. 마치 자신과 지혜의 관계처럼. 어릴 적 지혜는 밥을 참 잘 먹었다. 미경이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 허둥지둥 차려낸 밥상 앞에서도 지혜는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야무지게 쥐고 맛있게 먹었다. 엄마, 김치찌개 최고!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그 식탁이, 그 밥상이 우리 무녀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 되어버린 것은. 미경은 피식, 씁쓸한 웃음을 흘렸다. 아마도 지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딸의 성적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혜야,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머리 좋아진다. 밥 먹으면서 딴 생각 말고 숙제는 다 했니? 이거 다 먹고 학원 가야지. 꾸물거리지 말고. 미경의 입에서는 늘 이런 말들이 튀어나왔다. 딸을 위하는 마음이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다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혜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밥상 위에는 미경의 잔소리만 맴돌았고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만 먹었다. 때로는 밥알을 새는 듯 한 톨 한 톨 천천히 먹으며 밥그릇 속으로 자꾸만 고개를 파묻기도 했다. 미경은 그런 딸의 모습이 답답했다. 빨리 먹어. 시간 없어. 채근하기 일쑤였다. 딸의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의 말이 듣기 싫어서 그런 건지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딸의 표정은 어땠을까? 억지로 삼키는 듯한 그 작은 입술, 밥알을 꾸역꾸역 밀어넣던 모습. 이제야 그 모습들이 눈에 아리게 들어오는 것 같았다. 기억이 하나 저 떠올랐다. 중학생이 된 지혜가 밥상 앞에서 갑자기 숟가락을 놓았던 날이었다. 엄마, 저 오늘 학원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미경은 순간 당황했다. 그런데 힘들다는 딸의 말보다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은 딸의 행동에 먼저 화가 치밀었다. 밥상머리에서 무슨 소리야. 밥 다 먹고 얘기해. 미경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날 이후 지혜는 식탁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미경은 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더 열심히 밥을 차려주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다. 어떤 날은 지혜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아 밥을 차려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린 적도 있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고, 늦는다고 전화 한 통 없이. 미경은 애가 탔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다. 딸이 돌아오면 화를 냈고 딸은 그런 엄마에게 또다시 입을 닫았다. 식탁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따뜻한 밥은 있었지만 그 밥을 나누는 온기는 사라져 버렸다. 미경은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식탁은 어쩌면 자신과 지혜의 관계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을지도 몰랐다. 밥상 위의 온기가 사라진 순간 우리 모녀의 마음도 함께 멀어진 건 아닐까? 미경은 텅 빈 식탁을 다시 따뜻한 온기로 채울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3장. 스티커 한 장. 아득한 온기. 편지를 읽고 식탁을 바라보던 미경은 문득 오랜만에 집안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속 응어리도 털어내고 싶었다. 딸의 방이었던 작은 골방을 정리하다가 미견의 손에 낡은 과자 상자 하나가 잡혔다. 아, 지혜의 보물 상자였다. 어릴 적 딸이 가장 아끼던. 뚜껑을 열자 바삭한 과자 냄새 대신 퀴퀴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안에는 빛바른 그림책 몇 권과 함께 작은 비닐봉투에 담긴 알록달록한 스티커들이 들어있었다. 순간 미경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과자 스티커였다. 어릴 적 지혜는 과자 봉지를 뜯으면 내용물보다 스티커부터 확인하던 아이였다. 엄마 이거 봐. 반짝이 스티커야. 라며 해맑게 웃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미경은 그때마다 그거 모아서 뭐하니? 그냥 버려. 하고 무심하게 말했었다. 딸은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스티커를 떼어내 자신의 작은 상자에 차곡차곡 모았다. 미경은 그저 아이들의 흔한 놀이쯤으로 생각했다.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저런 것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 정말이지 너무 무심했구나 싶어 가슴이 저릿했다. 미경은 봉투 속 스티커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캐릭터 스티커, 꽃 스티커, 동물 스티커. 그 중에는 유독 반짝이는 스티커가 많았다. 지혜가 특히 좋아했던 반짝이 스티커. 미경은 기억을 더듬었다. 언제였더라? 지혜가 반짝이 스티커를 모으면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가? 아니면 친구들과 교환해서 더 멋진 스티커를 만들 수 있다고 했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딸의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아마도 됐어,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했을 것이다. 그 한마디가 딸의 작은 정성을, 그 순수한 마음을 그렇게 산산조각 냈을 줄이야. 미경은 스티커를 든 손이 후회로 저려왔다. 딸은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엄마에게 예쁜 스티커를 주고 싶었던 그 작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을까. 스티커를 찬찬히 살펴보던 미경의 눈에 유독 눈에 띄는 스티커 하나가 들어왔다. 작은 하트 모양 스티커였다. 그 옆에는 지혜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 라고 쓰여 있었다. 미경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아, 이 스티커는 지혜가 자신에게 주려 했던 그 스티커였을까? 그때 자신이 무심코 거절했던 딸의 가장 순수한 사랑 고백이었을까? 미경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딸은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엄마에 대한 사랑을 담으려 애썼는데 자신은 그걸 알아주지 못했다. 미경은 하트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비닐 감촉 너머로 아득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딸의 순수했던 마음, 엄마에게 다가가려 했던 작은 노력이 이 작은 스티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편지와 스티커, 이 두 가지가 미경의 마음을 흔들었다. 딸의 아픔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에게 다가가야 했다. 이 작은 스티커처럼 아득하게 남아있던 온기를 다시 되살려야만 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4장 엇갈린 진신. 미경은 편지와 스티커를 품에 안고 밤새 뒤척였다. 딸의 아픔을 이제야 알게 된 죄책감과 함께 어떻게든 이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간절함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낡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본 지가 언제였던가.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맴돌았다. 지혜에게 전화 걸기라는 문구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한숨을 쉬고 다시 번호를 눌렀다 지우기를 몇 번. 그래, 용기를 내야지. 미경은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끊어질까봐 조마조마한 순간, 여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혜야, 엄마야. 미경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렸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딱딱했다. 미경은 짐작했던 바였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낯선 거리감에 미경의 기대는 한풀 꺾이는 듯했다. 아니, 그냥 잘 지내나 해서.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네, 잘 지내요. 별일 없으시면 끊을게요. 지혜는 망설임 없이 말을 잘랐다. 잠깐만, 지혜야? 미경은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뒤였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미경의 손에서 휴대폰이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미경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남편 민준에게 낮에 있었던 엄마와의 통화를 이야기했다. 갑자기 전화해서는 결말도 없고 그냥 끊었어. 지혜는 무심하게 말했다. 민준은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어머님이 먼저 전화하신 거면 뭔가 할 말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요즘 어머님 혼자 계셔서 적적하실 텐데.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늘 그랬어. 할 면도 없으면서 전화해서는 잔소리나 하고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 지혜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모녀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은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며칠 뒤 민주는 지혜에게 주말에 미경의 집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어머님이 요즘 김치 담그셨다고, 너 좋아하는 동치미도 담그셨다고 하던데. 지혜는 망설였다. 엄마의 집. 그곳은 지혜에게 늘 불편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간곡한 설득에 지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은 딸과 사위가 온다는 말에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다. 혹시라도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까 싶어 냉장고를 몇 번이나 열어보고 닫았다. 오랜만에 딸에게 밥을 차려준다는 생각에 미경의 마음은 설레면서도 불안했다. 미경의 집에 도착한 지혜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다.
엄마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혜야, 너 좋아하는 동치미 담갔다. 시원하게 잘 익었더라. 미경이 동치미가 담긴 그릇을 들고 나왔다.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맛있겠네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지혜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엄마의 동치미. 어릴 적에는 그 동치미 한 그릇에 모든 시름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엄마의 의무감 혹은 미안함이 버무려진 부담스러운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힘들지는 않고? 미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지혜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쨍한 침묵이 공간을 무겁게 짓눌렀다. 시계 초참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했다. 미경은 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딸의 눈을 마주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지혜 역시 엄마의 눈을 피했다. 오랜 시간 쌓인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미경은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로 식탁을 가득 채웠다. 딸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 애썼지만 지혜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밥상 위의 온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미경의 마음은 얼어붙는 듯했다. 미경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엇갈린 진심, 이대로는 안 되는데. 5장. 숨겨진 이야기들. 엄마 집에서 돌아온 지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엄마의 밥상,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동치미. 어릴 적 그렇게 좋아했던 맛인데 이제는 그저 무겁게만 느껴졌다. 민주는 그런 지혜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힘들었어? 민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혜의 눈가가 시큰거렸다. 모르겠어. 엄마는 뭘 바라는 건지. 늘 그랬어.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나중에 와서 괜찮냐고 묻는 식. 지혜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묵혀둔 원망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배어 있었다. 지혜는 민준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피아노 학원 이야기, 그림 이야기, 그리고 과자 스티커 이야기까지. 엄마는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는 피아노 건반만 봐도 답답했어. 손가락이 아프고 연습하는 시간 내내 다른 생각만 했지.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았거든. 내 그림을 엄마한테 보여주면 엄마는 늘 이런 걸 그려서 뭐하니? 라고 했어. 그때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마치 내가 그린 그림들이 한순간에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지.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민주는 말없이 지혜의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스티커. 엄마는 기억도 못할 거야. 내가 과자 스티커 모으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반짝이 스티커를 모으면 엄마한테 제일 예쁜 걸 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어. 그때부터였나 봐. 엄마한테 뭘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지혜는 눈물을 글썽였다. 민주는 아내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꼈다. 어쩌면 미경은 딸을 사랑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인 딸에게 상처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혜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상처로 남았다는 것을 알기에 섣불리 위로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미경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딸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편지 속 지혜의 말들, 그리고 스티커에 담긴 딸의 작은 소망. 미경은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딸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려 했던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딸에게는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미경은 가슴이 저려왔다. 미경은 딸의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늘 바빴던 식당 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 매달리다 보면 딸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그저 딸이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프지 않으면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했다. 딸의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어떤 아픔이 쌓여가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미경은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제야 선명히 보였다. 딸의 작은 세상이 엄마의 무심함으로 얼마나 외로웠을지, 딸의 그림, 피아노, 스티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딸이 엄마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단순히 밥을 차려주고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딸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그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미경은 낡은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짧고 간결하게 진심을 담아. 지혜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너무 몰랐어. 정말 미안해. 미경은 답장이 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엇갈린 진심을 다시 맞추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여정에 그 첫걸음이었다. 6장 다시 마주한 부엌. 미경의 메시지를 받은 지혜는 한참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네 마음을 너무 몰랐어. 정말 미안해. 짧은 몇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지혜는 혼란스러웠다. 늘 강하기만 했던 엄마가 이런 메시지를 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주는 그런 지혜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이 먼저 손 내미신 거잖아. 이번엔 지혜 씨가 받아줄 차례인 것 같은데. 민준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다가가 볼까? 오랜 망설임 끝에 지혜는 심호흡을 하고 마치 심연으로 뛰어드는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오늘 저녁에 갈게요. 수화기 너머로 미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래, 조심해서 와.
미경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혜는 엄마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또다시 어색한 침묵만 흐르면 어쩌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엄마의 메시지가, 그리고 민준의 말이 지혜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불어넣었다. 미경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부엌이었다. 엄마는 이미 저녁 준비를 시작했는지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는 어릴 적 따뜻했던 추억과 함께 빨리 먹어라, 공부해야지 하는 엄마의 잔소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 지글지글 끓는 찌개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엄마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아련한 추억이면서도 동시에 지혜에게는 밥상머리 교육의 압박이 시작되던 공간의 기억이었다. 지혜야, 왔니? 어서 와. 앉아있어. 엄마가 금방 차려줄게. 미경이 환한 얼굴로 지혜를 맞았다. 아니요, 엄마. 제가 도울게요. 지혜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미경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딸이 부엌에서 자신을 돕겠다고 한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미경은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감정을 숨겼다. 그래? 그럼 시금치 좀 다듬어 줄래? 옆에 물 받아놨어. 미경은 조심스럽게 시금치 한 묶음을 지혜에게 건넸다. 지혜는 물이 담긴 볼에 시금치를 넣고 뿌리 부분을 다듬기 시작했다. 손끝에 닿는 시금치의 차가운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엄마 옆에서 곧잘 하곤 했는데 이제는 왠지 모르게 손끝에 정성이 실렸다. 미경은 옆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지혜의 손놀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딸의 손은 어릴 적처럼 작고 여렸지만 제법 능숙하게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다. 미경은 딸의 뒷모습에서 잊고 있던 온기를 느꼈다. 엄마, 된장찌개 냄새 좋다. 지혜가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경은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라 특별히 더 신경 썼지. 미경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부엌에는 된장찌개 끓는 소리, 시금치 다듬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짧은 대화만이 맴돌았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미세한 온기가 피어나는 듯했다. 미경은 지혜에게 칼을 건네주며 말했다. 두부 좀 썰어줄래? 조심하고. 칼자루가 맞닿는 순간 짧지만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듯했다. 지혜는 칼을 받아들고 두부를 썰기 시작했다. 깍둑 썰기된 두부가 볼에 담미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잊혀진 리듬을 찾아가는 듯했다. 미경은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딸의 얼굴에는 어릴 적처럼 집중하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미경은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요리가 거의 완성될 무렵 미경은 지혜에게 국그릇을 건네주며 말했다. 간 좀 볼래? 싱거우면 소금 더 넣고. 지혜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다. 딱 좋은데요. 엄마는 간 맞추는 솜씨가 여전하시네요. 지혜의 칭찬에 미경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칭찬이었다. 부엌은 어느새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밥 냄새, 찌개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모녀가 함께 만들어낸 작은 소통의 냄새가 공간을 채웠다. 미경은 이제 딸과 함께 식탁에 앉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텅 비어있던 식탁이 이제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오랜 시간 엇갈렸던 마음을 다시 이어줄 온기로 가득 찰 차례였다. 그 온기는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 미경의 가슴에 따뜻한 희망을 불어넣었다. 7장. 침묵이 깨지는 순간.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미경과 지혜는 마주 앉았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느꼈던 미세한 온기는 식탁 위에서 다시 어색한 침묵으로 변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밥알을 씹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미경은 딸의 눈치를 살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또다시 엇갈린 진심만 오가면 어쩌지? 지혜 역시 엄마의 시선을 애써 피한 채 밥그릇만 들여다보았다. 숟가락을 든 손에는 왠지 모를 힘이 들어가 있었다. 지혜야.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네, 엄마? 된장찌개 입에 맞니? 네가 좋아하는 거라 특별히 신경 썼는데. 미경은 엉뚱한 말을 꺼내고 말았다.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지혜는 숟가락으로 된장을 한 번 더 떠먹었다. 네, 맛있어요. 엄마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칭찬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미경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쨍한 침묵.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리는 듯했다. 미경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지혜야, 엄마가 미안하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는 숟가락을 놓았다.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뭐가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경은 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네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엄마는 엄마 욕심만 채우려고 피아노 학원에 보냈고, 네가 스티커 모으는 걸 좋아했는데 엄마는 무심하게 버리라고 했고, 다 엄마 잘못이다. 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가가 시큰거렸다. 차마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늘 강하기만 했던 엄마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지혜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열리는 듯했다. 지혜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울음을 참으려는 듯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혜의 입에서 겨우 말이 흘러나왔다. 엄마가 그때 그랬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아팠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지혜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야 알겠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는데 표현이 서툴렀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는 흐느꼈다. 모녀의 눈물은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다. 오랜 시간 묵혀있던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침묵은 완전히 깨졌고 그 자리를 흐느낌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아픈 고백이 채웠다. 모든 오해가 단번에 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마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식탁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눈물과 함께 흐르는 따뜻한 온기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지혜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엄마의 손. 그 손에서 지혜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잊었던 온기를 느꼈다. 이제 이 밥상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다. 8장. 작은 제스처, 큰 울림. 지난밤 식탁 위에서 터져나왔던 눈물과 진심은 미경과 지혜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굳게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만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는 어제 끓여둔 것이 있었고 냉장고에 있던 시금치와 콩나물로 간단한 나물을 무쳤다. 딸이 좋아하는 생선구이도 작은 프라이팬에 올렸다. 평소 같으면 지혜야, 밥 먹어라 하고 큰 소리로 불렀겠지만 미경은 조용히 지혜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혜야, 아침 먹자. 미경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다. 지혜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으로 나왔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갓 지은 밥 냄새, 구수한 된장찌개 향이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렸다. 어제와 같은 식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공기마저 부드러워진 듯했다. 미경은 지혜가 앉자마자 밥그릇을 밀어주었다. 뜨거우니 조심하고. 지혜는 젓가락을 들었다.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다. 맛있네요. 지혜의 입에서 진심 어린 칭찬이 흘러나왔다. 미경은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웃었다. 아, 딸의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 벅찰 수가. 평생을 기다려온 말처럼 느껴졌다. 미경은 평소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골고루 먹어라. 빨리 먹어라. 같은 말들. 아, 이제 그런 말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조용히 지혜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지혜가 찌개 국물을 떠먹으려 하자 미경은 조용히 찌개 그릇을 지혜 쪽으로 살짝 밀어주었다. 지혜는 엄마의 작은 행동에 놀란 듯 미경을 올려다 보았다. 무심한 척했지만 엄마의 눈빛에서 낯선 다정함이 묻어났다. 미경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밥을 먹는 척했지만 딸의 시선을 느꼈다. 지혜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미경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불씨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혜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엄마, 제가 할게요. 미경은 순간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됐어. 네가 뭘 한다고. 그냥 앉아 있어.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경은 이번에는 달랐다. 그래, 그럼 부탁한다. 미경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지혜는 능숙하게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미경은 거실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딸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은 어색했지만 그 모습에서 미경은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지혜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자 미경은 작은 반찬통 몇 개를 꺼내왔다. 지혜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인데 가져가서 먹어라.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먹을 수 있을 거다. 미경은 반찬통에 나물과 생선구이를 정성껏 담았다. 예전 같으면 이거 먹고 힘내서 열심히 해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저 딸을 위하는 엄마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다. 지혜는 반찬통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엄마. 지혜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현관을 나서려는 지혜의 뒷모습을 보며 미경은 문득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혜야. 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일 뿐이었다. 지혜는 잠시 멈칫하더니 뒤돌아 엄마를 꼭 안아주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엇갈렸던 모녀의 마음이 드디어 온전히 맞닿는 듯했다. 두박한 엄마의 손길과 따뜻한 딸의 포옹, 말없이 오가는 작은 제스처들이 서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마치 얼어붙은 강물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미경은 딸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았다. 9장 밥상 위의 대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나눴던 작은 소통은 식탁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대화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다. 미경과 지혜는 마주 앉았다. 갓 지은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정성껏 차려진 반찬들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올렸다. 어제와 같은 식탁이었지만 공기는 사뭇 달랐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어색한 침묵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대감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밥을 뜨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음식 대신 서로의 눈을 맴돌았다. 미경이 먼저 용기를 냈다. 지혜야, 어제 그 편지 엄마가 이제야 읽었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아파하는 줄도 모르고.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눈을 마주했다. 엄마. 지혜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저는 엄마가 그 편지를 영원히 안 읽을 줄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읽고도 모른 척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이 보였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았다. 네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원망만 가득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바보 같았지 정말.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무지함과 비겁함에 스스로를 질책하는 듯했다. 지혜는 엄마의 솔직한 고백에 놀란 듯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미워한 적 없어요. 다만 엄마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늘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이 저에게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여전히 깊었다. 미경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야 알겠다. 엄마는 그저 네가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랬어.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게 다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식당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아마 모를 거다. 그래서 너만큼은 편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그게 네한텐 짐이 되었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미경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혜는 엄마의 눈물을 보며 엄마의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아, 홀로 자신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졌을까. 그 짐이 엄마를 그렇게 강하고 때로는 무심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지혜의 가슴도 먹먹해졌다. 엄마, 저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엄마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죠. 미안해요. 지혜의 목소리도 울먹였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밥이 아닌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오랜 시간 엇갈리던 진심이 비로소 이 식탁 위에서 온전히 맞닿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치유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미경은 딸의 손을 잡았다. 지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엄마의 손. 그리고 그 손을 감싸 안은 딸의 손. 밥상 위의 대화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온기가 가득 차올랐다. 이 온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정한 치유의 밥상임을 알리는 듯했다. 10장 다시 차려진 온기. 지난 밥상 위에서 터져나왔던 진심은 미경과 지혜의 삶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은 없었다. 매주 한두 번씩 전화통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엄마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미경은 더 이상 지혜에게 밥은 잘 챙겨 먹니? 하고 채근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 점심은 뭐 먹었니? 하고 다정하게 물었다. 지혜는 엄마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그 다정한 물음에 진심으로 대했다. 이제는 날씨 이야기나 동네 소식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주말 지혜는 민준과 함께 엄마 집을 찾았다. 미경은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다. 지혜는 엄마 옆에 서서 능숙하게 갈비찜 양념을 도왔다. 엄마, 이거 간장 좀 더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혜의 말에 미경은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며 딸의 의견을 존중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부엌에는 맛있는 냄새와 함께 모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미경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래서 너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싶었는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 되었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미경의 눈가에 자신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후회나 슬픔이 아닌 오랜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과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다. 지혜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도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알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 말에 미경의 가슴은 따뜻한 물결로 일렁였다. 그날 이후 미경과 지혜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미경은 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했다. 지혜가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고민할 때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늘 네 편이다. 하고 격려해 주었다. 더 이상 그게 되겠니? 같은 말은 없었다. 지혜 역시 엄마에게 더 자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엄마가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박수를 치고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밥상 위에는 더 이상 잔소리나 기대가 아닌 따뜻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때로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소리내 웃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미경의 부엌은 이제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다. 딸의 발소리, 딸의 웃음소리, 그리고 함께 요리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로 가득 찼다. 낡은 식탁은 온기와 사랑으로 숨쉬듯 했다. 지혜는 매주 엄마 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었고 때로는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가져오기도 했다.
미경은 그런 딸의 변화에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어느 화청한 봄날 아후 미경과 지혜는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었지만 식탁은 여전히 두 사람의 소통 공간이었다. 엄마, 요즘 허리는 괜찮으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지혜의 다정한 물음에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괜찮아. 네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다 괜찮다. 미경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지혜 역시 엄마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이었다. 대신 서로의 일상에 귀 기울이고 사소한 어려움까지도 함께 나누는 데 집중했다. 미경은 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고 지혜는 엄마의 소박한 행복을 존중했다. 밥상 위의 온기는 이제 그들의 삶을 전체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포근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엄마와 딸, 밥상 위의 화해는 단순히 오랜 갈등이 해결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툰 사랑을 이해하며 진정한 온기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이나 잊고 지냈던 작은 스티커 한 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밥상 위에 다시 온기를 차려낼 용기.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당신의 밥상 위에도 따뜻한 온기를 차려줄 것이라고 미경과 지혜는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다.